안녕하세요 여러분. 법을 좋아하는 인간 법조인 나돌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흔하게 이제 발생하는 약식명령에 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약식명령이라고 좀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이 약식명령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벌금을 내라는 그런 법원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범죄를 보면은 뭐 몇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몇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그런 법조문을 적용을 해서 이제 법관은 판결하기 전에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징역형을 선택할지 아니면은 뭐 벌금형을 선택할지. 때로는 이제 법조문에 뭐 병과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징역도 때리고 벌금도 때리고 이렇게 할 수 있다.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다. 병과 동시에 부과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 이런 약식명령 제도에 관해서 조금 좀 주요 핵심 부분만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약식명령은 이제 원래는 그 원래 집행유예라는 게 없었거든요. 보통 이제 징역형 이렇게 선고를 하게 되면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이제 3년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집행유예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징역형이나 뭐 이런 거에는 다 집행유예가 있었는데 벌금에는 원래는 없었어요. 이게 그 벌금형 집행유예가 생긴 게 2018년도인가 하여튼 그때 법이 조금 개정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집행유예가 생긴 거고 그 전에는 집행유예가 없었다니까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 그 처벌의 수위라고 하잖아요. 처벌 수위. 그거는 사실은 제일 높은 건 당연히 사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무기징역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금고보다는 징역형이 더 높고 그게 형법에 이제 순서가 쭉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 중요한 거는 징역형이 원래는 벌금형보다 더 처벌 수위가 높은 거예요. 법적으로는. 더 중한 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벌금형 실형, 그러니까 집행유예가 없을 때는 이제 실형이죠. 벌금도. 그거보다 높아요. 징역형이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예전에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범죄를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없는데 그 벌금형이 나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돈을 못 낸다고 막 이제 항변을 하는 거예요. 저기 재판정 가갖고 예를 들어갖고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이 나왔는데 이제 항소를 하는 거예요. 내가 벌금 이거 억울하다. 벌금 낼 돈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항소를 해서 이제 2심 재판정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판사한테 진짜 웃기지도 못할 얘기를 하는 거죠. 웃기지도 않은 얘기인데 판사님 저는 돈이 없어서 벌금을 낼 돈이 없으니까 저기 징역형을 선고해 주시면 안 되냐고. 진짜예요. 이런 경우가 꽤 많았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징역형이 더 높은 형이잖아요. 근데 당장 이제 눈앞에 불똥 떨어지는 거는 벌금 500만 원이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전 같은 경우에 이제 벌금이 만약에 없으면은 뭐 황제 노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하루에 5만 원 일당 쳐갖고 그냥 500만 원이면은 뭐 100일이죠? 100일 동안 그냥 저기 노역장에서 이제 그 돈 다 까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몸으로 때우기도 그렇고 돈은 없고 돈은 내기 싫고 있어도 안 낼 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들. 진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좀 옆에서 지켜보니까 물론 뭐 제가 경험하는 건 아닌데 좀 보니까 참 어떻게든 돈이 있어도 안 내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제 지명수배 떨어지고 나서 벌금형 먹고도 이제 돈 안 내면은 지명수배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어쩌다가 재수없어 갖고 이제 잡히면은 그때서야 이제 뭐 꿈쳐놨던 돈 내고 이런 식인데 돈 있어도 안 내요. 범죄자들 심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피치 못한 사정으로 뭐 과실치상이든 뭐든 이런 거 해갖고 뭐 합의를 좀 잘 못해갖고 뭐 벌금 나오는 그런 분도 있겠지만 많은 범죄자들은 돈이 있어도 벌금을 안 내려고 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런 웃기지 못한 벌금을 못 내니까 징역을 때려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제 반성을 하게 된 거죠. 이제 나라도. 그래서
형평이 맞지 않잖아요. 이게 형법상 형평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봐봐요. 보다 중한 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있다면은 보다 경한 형인 벌금에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벌금을 되게 무시하는 처사라 그럴까? 좀 그렇게 보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반성적 고려에서 아마 2018년도인지 19년도인지 18년도 맞을 거예요. 18년이죠. 애 18년. 거기서 18년이 어쨌든 좋은 일 했죠.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신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벌금을 이제 내게 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집행유예라는 거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데 집행유예는 말 그대로 그냥 집행을 유예를 한다는 거예요. 민사에서도 보면은 판결을 받고 나서 그 판결이 바로 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종이 조각이잖아요. 그거를 집행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압류 추심을 하든지 아니면 유체동산 그거를 빨간 딱지 붙여서 팔아먹던지 그렇게 해야지 이제 그걸 집행이라고 하잖아요. 사형도 판결로는 죽는 게 아니잖아요. 사형은 집행해야 되지. 근데 집행유예라는 건 뭐냐면 유예는 이제 뒤로 미룬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집행 자체를 뒤로 미루니까 집행을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집행유예는 이제 그 집행유예 기간이 있어요. 뭐 3년이든 뭐 4년이든 이렇게 집행유예 그 기간이 지나면은 그 처벌이 된 걸로 보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처벌을 면제받는 효과가 나는 건데 어쨌든간 중요한 거는 집행유예 한다는 거는 당장은 이제 벌금을 집행유예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벌금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행유예 기간 끝나면 이제 완전 끝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집행유예 어떤 이런 제도가 또 생겼다는 거 요거 알아두시고 다음번에는 약식명령 제도 관련해서 2탄을 한번 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